개선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와의 문재인 이적 세력 규탄, 미국에 감사하자, 땡큐 아프리카 제139차 태극기 혁명 국민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백성이라면 적어도, 국민이라면 적어도 매일같이 TV에서 나오는 희망 섞인 뉴스를 봐야 되고, 그 희망의 씨앗을 받아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보아라,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텔레비에 뉴스만 틀면 열이 받아서 두통이 오고 위통이 오고, 이쪽에도 뭐 통이 있어요. 이런 통증이 골고루 오는데, 이렇게 살맛 나지 않는 세상 60평생에 처음 당해봅니다. 저도 구속영장 청구되느냐 기각되느냐 하면서 그 기다리는 시간, 가슴을 쪼여오는 그 고통 저도 당해봤습니다.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고 법치가 살아있다면 이번에 저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영장은 기각이 아닌 청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역색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 분류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이거 기각되겠구나. 또 그 구치소 앞에 나와서 가달막거리듯이 탁감을 향해서 풀어내는 그 모습을 내가 또 봐야 되는가 열이 받았습니다. TV를 두드럽게 하느냐 아니면 지금대로 달려가야 하느냐, 아침 방송에 욕을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망가지고 경제가 망가지고 교육이 망가지고 세상이 다 망가져도 망가지지 말아야 될 것이 법입니다. 법! 어떻게 법을 입법하는 대한민국 300명의 국회의원이 수급받을 대로 다 수급받았고, 대한민국의 법을 다스리는 법조인 중에 이 잘못돼가는 법치가 망가지는 이 모습을 보고 이거 잘못됐다고 할복자살이도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이래서 나라군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나라가 잘 되려면 어떤 경우를 막노라고도 어떤 수가 어떤 계획이 어떤 가치를 다 부정하더라도 법치만은 제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눈만 뜨면 텔레비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무죄 이렇게 무죄를 잘하는 그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저 박근혜 대통령과 손상대를 말아들 때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아무런 죄도 없는데 거기다가 이상한 법조문을 갖다 대고 그 법조문이 잘못되니까 거기에다가 난데없는 법에도 없고 현실에도 없는 아주 이상한 제목을 갖다 붙여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저를 구속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된 죄는 묵시적 척자, 이하고 나하고는 안 봐도 알아서 줄 거 아니냐 이거고, 손상대하고 정강영이란 암묵적 동조관계, 너희들은 말하고 안 봐도 엉덩이만 봐도 안다, 이런 개같은 법이 어디서 이게. 그런 법을 우리 때 적용해서 우리는 저 서천대에 가서 국비 유학생으로 잘 있다 왔는데, 잘 있다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있다 왔는데 나보다가 100배 1000배 죄가 더 큰 그 지금 오늘
오늘 아침에 그 뻔뻔한 이런 경남지사 같은 사람들에게 왜 대한민국 법원이 이렇게 물합니까?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죄 없는 사람은 잡아여서 1년, 2년, 3년 살리고 세상이 다 아는 공모관계의 문제를 주고받고 텔레그램으로 이미 서로 협상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걸 그냥 무죄로 내보낸다? 무죄는 아니죠. 아직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지만 우리 허익범 특검이 보기에는 선비 같아도 안에는 아주 강심장을 갖고 있습니다. 허익범 특검에게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왜 정당을 선택하냐 이러면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어느 한쪽이 삐딱하게 잘못 가면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국민들이 말하는 원점으로 돌려놓으라고 정당을 만들었고 그 정당의 국회의원을 뽑아주고 국민들의 모습처럼 저 국회를 보내놨는데 왜 북한에서 싸우지 마세요. 자, 싸우지 마시고 제 얘기 들으세요. 지금 한참 삘 받았는데 지금 북한에서 밀수도 아니고 거의 암묵적 공중하기로 아마 이거 들어온 것 같아요. 러시아산 그 서류에 북한산이라고 분명히 적혀있는데 이 관세청에서 수사하는 기간 10달 동안 이거도 못 찾아냈다 이러면 이놈의 관세청 이거 있으라 말합니까? 왜 내 눈에는 보이는데 너희들 눈에는 안 보이냐고. 그리고 관세청이 됐든 간 파는 집이 됐든 광을 파는 국가가 됐든 적어도 정부 관청이든 법무부든 뭐 통일부든 외교부든 복지부든 여성부든 그 부처가 잘못하면 청와대는 물론이고 대통령도 거기에 대한 연대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까? 왜 북한산 석탄을 몰래 갖고 들어와 놓고 그 책임이 왜 기업에만 있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기업하면 까맣게 접어져도 이 정부란 기업을 살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저 목소리 어디로 지금 보고되고 있을 거예요. 조금 낮출게요. 계속 들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건 저도 군대 생활 35개월이나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망하는 건 두 번째 치고 적어도 국군기부사령부가 이런 식으로 망주가 들었다면 대한민국의 전쟁이 터지면 전쟁 수행 못합니다. 이거 국군기부사령부가 세상에 돌아가는 각국의 모든 첩보를 한데 모아서 전쟁에 대비한 대비문건을 만들고 그 대비문건을 통해서 전쟁을 수행해서 승리로 가야 되는데 이란 70년 역사의 기부사를 그 일개 시민단체 무슨 소장인가 하는 이자 하나가 오늘 대한민국 기부사를 날렸습니다. 이란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 맞습니까? 예. 제가 하나님 뵌지는 오래 안 됩니다만은 짧지만 기도를 해봅니다. 하나님 너무 무심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목도 아프고 이렇게 울부짖는데 저희 목소리를 안 들어주십니까? 여기 모신 애국 시민들이 3년째 하나님 제발 저 엉터리 같은 인간들에게 천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응답이 왔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들이 들고 있는 그 깃발이 나를 감동케 하여 곧 너희들의 힘과 외세의 힘으로 너희들이 바라는 그런 대한민국이 반드시 올 거다. 도대체 이게 뭔가?
하나님 메시지 이게 뭔가 도대체. 알았습니다. 이제 이 정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보십시오. 촛불을 들고 이 정권을 지지했던 10대, 20대, 30대 대한민국 실업률 세계 최고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젊은 아이들이 이제 실업자가 돼서 거리로 다 몰려 나오게 생겼다 이겁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줄 것이라고 지지했더니 소득주 성장인가 이상한 경제 이론을 갖고 와서 최저임금을 높여서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소상공인들이 먹고 살기 어렵다고 머리에 띠를 메고 현수막을 들고 거리로 몰려 나옵니다. 오는 29일날 강남원에서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 뭐 퇴진운동인가 뭘 또 한대요. 자, 그러면 젊은 청년 그리고 지금 못 먹고 살겠다는 소상공인 여기까지면 다행인데 지금 많은 SNS나 이런 걸 통해보면 지금까지 촛불도 싫고 태극기도 싫고 오로지 그냥 잠자코 있던 이런 많은 세력들이 아 이건 잘못됐구나 이제는 태극기를 들지 않더라도 저 대한민국 광장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게 지금 SNS 도리지 도리지. 미처 몰랐던 이런 구석구석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운이 용서 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날 아름다운 대한민국은 우리 눈으로 반드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진실이 이기고 정의고 이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이 열성 여러분의 이 열정 여러분의 이 애국심을 어제 저녁에 빡치고 화답을 하신 겁니다. 이거에 이제 김경수 구속영장기가 뭐 안희정이 무죄 이런데 이리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손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제압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결국은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저에게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입을 닫고 살으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조국을 위하는 일이라면 입을 닫고 사는 이 다리를 부러뜨리겠습니다. 축구 잘하는 사람한테 다리 부러뜨리고 배우 잘하는 사람인데 팔을 부러뜨리고 말 잘하는 사람에게 이빨을 빼버리고 잘 보는 사람에게 눈을 빼고 잘 듣는 사람에게 귓구멍을 막으면 이게 놀고 싶어 아니냐고. 놀고 싶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나 리더자는 이편 내 편을 갈라서 안됩니다. 오로지 백성 나라만 보고 가야 됩니다. 세계 역사 대한민국의 유수한 역사 속에서도 국민을 반탑으로 갈라서 이질감을 생기도록 만드는 이런 리더자는 말로가 안 좋았습니다. 이 정권 끝에 가면 말로 괜찮겠죠? 지금 이해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자, 이해하시고. 자, 여러분, 사실 이제 서너 시간 떠들어져야 되는데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기운이 좀 찼을 텐데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뵙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저보고 괜찮느냐 건강하느냐 이런데 보시다시피 건강합니다. 이빨 4개 빠진 거 임플란트만 막아야면 그 비싼 임플란트 이빨로 잘간 씹어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 고생 많고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금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집에 계시는 모든 애국자분들 거리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한민국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한민국 여러분의 힘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랑하는 여러분 흑역사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여러분 지금 행진 시간이만큼 간단하게 한 3분만 할게요. 여러분
씻어도 석탄입니다. 석탄을 하이타이로 씻는다고 해도, 세제로 씻는다고 해도 이것은 석탄일 뿐입니다. 여러분, 석탄을 덮고 덮어도 석탄의 밀수는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숨기려고 하지 마라. 지금 이 정권은 어떻게 된 게, 들키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드루킹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드루킹으로 여태까지 들키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모든 증거물들을 전부 다 폐기하고, 그리고 나서 특검을 세웠지만 특별한 게 나오질 않아서 지금 구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정권은 어떻게 된 게 덮어킹입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보는 겁니다. 무조건 덮어버려. 이게 지금 이 정권의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목사 입이 좀 걸어져서 저 큰일 났어요. 목사가 얼마나 입이 걸어졌는지, 이거 아침 저녁으로 신문을 봐도 그렇고 방송을 봐도 그렇고 도대체가 목사 입에서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하도 제가 집에서도 불평 많이 하고, 그리고 입이 거칠어지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목사님은 요새 왜 그렇게 입이 거칠어졌냐고. 저 쌍놈의 새끼 때문에 그렇다고 해. 여러분, 나 지금 누구 보고 욕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목사가 이런 얘기 할 수는 없고, 목사가 어떻게 쌍놈의 새끼 욕을 합니까? 그건 안 되죠. 여러분, 목사 입에서 이렇게 욕이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지금 법치국가가 아니라 완전히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이래선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은 분연히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차별금지법, 이것이 통과되지 않고 시행도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미 국무회의에서 NAP라고 하는 이 법률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이걸 이렇게 되기 전에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분연히 일어나서 부르짖고 이러한 것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통과되는 것을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떡하다가 우리나라가 이 지경 됐습니까? 어떡하다가 이 나라가 이 지경 됐습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기독신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지가 지금 70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전부 다 사그리 뭉개뜨려버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5천년 가난의 역사를 완전히 폐해 주신 이 위대한 대통령들을, 그들의 업적을 전부 다 뭉개버리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철통 같은 안보 태세로 이토록 잘 살게 만들어준 박근혜 대통령, 조금도 그분은 죄가 없고 해먹은 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32년씩이나 앞으로 또 무슨 법이 어떻게 무슨 죄를 덮어 씌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이 지경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부턴가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조건 석방돼야 됩니다. 그렇죠? 한번 외쳐봅시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조건 석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 석방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기독교인들은 들고 일어나자. 이 나라를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고 우리 모두 나서 하나님께 미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히스기야 왕을 고쳐서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그를 고쳐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이 히스기야 왕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이 성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종 다윗을 위하심으로 바로 이 성을 보호하시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일으켜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안녕하십니까. 폭염이 한풀 꺾였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정말 따끈따끈하죠. 애국 시민 여러분, 정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대한민국 국민 하기도 참 힘들다. 애국하기도 정말 힘들다. 고생 많으십니다. 또 오늘 이렇게 힘든 자리에 오셨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조금은 알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문재인 좌파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 그 속에 담긴 음모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틀 전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해서 9월 안에 평양에서 또 평양 갑니다. 이제는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문재인이 지지율이 지난 5주 동안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남북 평화 쇼를 해가지고 어떻게 또 한번 이 지지율을 만회볼까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른바 구구절, 북한의 구구절을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구구절이란 9월 9일날 북한의 이른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설립된 날이 9월 9일. 이것을 북한에서는 구구절이라 그러는데 아마 북한 애들이 구구절 축하하러 그 전에 올라와서 정상회담을 하자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도 체면이 있는지. 자, 8.15 건국 70주년을 부정한 친구가 북한의 구구절을 축하하러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끝나고 나서 만나자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 9월 12일이나 13일에 정상회담을 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른바 종전선언을 하고 남북경제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아주 공식화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이 뭐냐? 지금 현재 우리 북계와 우리 대한민국은 이른바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을 치다가 그냥 이렇게 잠시 쉬고 있는 단계입니다. 공식 용어로는 정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버스 정거장 할 때 멈출 정전으로 된 전쟁을 잠시 멈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전쟁이 끝났다 종전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혹시 글자 한자가 바뀌는데 큰 의미가 있겠냐 하시지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전쟁이 지금 정지되어 있고 휴전이기 때문에 이 휴전을 감시하기 위해서 현재 유엔 휴전 정전감독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 판문점을 일단은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엔군 사령부가 아직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남북 플러스 미국까지 포함한 3자가 종전선언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쟁이 끝났으면 유엔 감독위원회 이제 해체해야 되죠. 그 다음에 유엔군 주한 유엔군 사령부도 해체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유엔군은 주한 미군이 대부분입니다. 이 종전선언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전선언 다음에는 이제 평화협정도 맺게 되는데 그렇게 가면 결국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지금 평택에 가 있는 25,000명 주한미군 나가고 나면은
다시 돌아오기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북한의 휴전선 일대에 있는 GP 80개를 철거한다고 그러죠. 대전차 장애물 지금 다 파괴하고 있습니다. 서해안에 있던 철책, 해안선 철책 다 없애고 있습니다. 전투부대들 지금 후방으로 물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쳐내려오면 누가 막습니까? 결국 종전선언을 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나면은 다음에는 북한 북과 괴뢰군의 남침을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시나리오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나리오를 제가 정보를 입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9월 12일이나 13일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내용을 공식화하고 그 다음에 9월 말에 열리는 유엔 정기총회에 김정은이가 유엔에 등장합니다. 이제 그 북괴 전제주의 세석 김씨 집안의 제일 막내 김정은이를 이제 유엔 무대에 등장시켜 가지고 트럼프와 백악관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갖고 유엔 국제 무대에 북한 김정은이를 화려하게 데뷔시키고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북괴 김정은이가 노리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문재인이가 충실하게 따르고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9월 달에 평양을 간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미 이틀 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민주공화국시 만장일치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이 미국 정부는 종전선언을 할 수 없다 하는 결의를 재확인을 했습니다. 미국 의회와 미국의 모든 언론들이 최종적이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가운데 종전선언이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마 2, 3일 뒤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4번째로 방문을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핵 리스트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종전선언에 합의해 줄 것 같다 이런 보도를 내는데 핵 리스트라는 게 뭡니까? 핵 실험하는 핵 발사장 시설 그 명단 그 소용없습니다. 왜냐? 군사위성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진짜 핵 리스트는 핵무기 몇 개를 가지고 있고 어디에 보관해놨다는 핵무기 리스트와 플루토늄을 재처리한 고농축을 하면 플루토늄이 어디에 있는지 그 원료가 되는 핵 시설 연구실의 위치를 알려줘야 이게 정확한 핵 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 무기의 폐기 일정을 구체적으로 미국에 제시하는, 미국은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이와 김정은이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갈 수가 있을지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또 특히 바로 방금 있었습니다마는 북한산 석탄 철강도 밀수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한민국 관련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도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3차 남북회담이 자기들 신화대로도 갈지는 조금은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바로 이 점에서, 이 시점에서 저는 자유한국당의 역할이 정말 아쉽습니다. 자유한국당 이름이 좋아서가 아니라 제1야당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미국 의회에서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안 된다는 결의를 하고 있는 마당에 대한민국의 제1야당 뭐 하고 있습니까? 바로 비핵화 없는 남북 정상회담은 위장 평화쇼다. 더 이상 북한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면 이런 조건을 내놔야 된다. 구체적으로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애국 시민 여러분, 북한산 석탄 밀수하는 거 이거 넘어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10,000원을 그냥 고집을 해서 380만 영세업자를
정말 구렁텅이로 몰아내는 경제 파탄은 우리가 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을 김정은이한테 넘기는 짓, 대한민국이 적화 통일돼도 좋습니까? 이것만은 여러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식을 위해서, 우리 손자를 위해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이런 업무가 진행되고 있고 평화라는 이름하에 남북 간에 이런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리시고 정말 두 눈 똑바로 뜨고 힘드시면은 끝까지 투쟁하고 이 문재인 정권 조기에 퇴진시키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해란입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의 마음은 김정은한테만 가 있죠. 예, 우리나라 속담에 항소 마음 콩밭에만 가 있다고 문재인 마음 속에는 오직 김정은 밖에는 없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김정은이가 별의별 지랄을 다 해도 김정은이는 꼭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은 꼭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요 진리예요, 진리. 그러면 마음속에 김정은이만 두고 있던 문재인도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지금 문재인이가 저지른 국가 반역 죄악이 몇 가지인지 여러분 아시죠? 예, 우리가 셀 수가 없어요. 예, 사법부라는 자들은 이게 사법부가 아니라 편법부예요, 편법부. 예, 자기들 편만 편들어주는 편사들이 모인 게 지금 재판부입니다. 그걸 재판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이제는 우리가 사법부를 사법부라고 인정하지 말고 우리가 다 불복종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김정은이가 올해 초에 자기들 건국절 공산 왕조 70주년을 맞으면서 강성대국을 완성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9월 9일에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라고 하는 저희들 인터넷 신문에서 또 유튜브 방송에서 이해란 TV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시죠? 오늘 저녁에 가셔서 다 구독 눌러주세요. 예, 이해란 TV에는 실시간으로 김정은이가 무슨 꼼수를 쓰는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에게 문재인이가 올 거니까 문재인을 맞을 준비를 잘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지난 7월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재인은 9월 9일에 평양 가려고 그러는구나 그랬는데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예. 그런데 지금 미국에 딱 걸렸어요. 미국에서 못 가게 하니까 언제 간다 그래요? 9월 10일 이후에 간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또 어떻게 하냐? 9월 9일에 하게 된 그 행사를 늘려서 보름 동안이나 한대요. 그냥 언제까지 하냐? 9월 15일까지 한다는 거예요. 누구 보여주려고? 문재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은 왜 이렇게 문재인한테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할까요? 바로요, 그 문재인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열병식이잖아요. 열병식이 뭔지 아시죠? 군사 퍼레이드. 예, 그죠? 예, 군사 퍼레이드에서 이번에 아마 핵무기도 좀 자랑하고 ICBM도 자랑하고 이거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한테 이걸 보여줘서 문재인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겁내는 거잖아요. 아니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전쟁 난다고 계속 우리를 지금 협박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가 말하면 전쟁이 안 난대잖아요. 전쟁이 안 나요? 문재인이가 지금 종전선언 이끌어낸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쟁 납니다. 문재인이가 종전선언 끌어내면 반드시 전쟁 납니다. 예. 이 문재인은 지금 9월 9일에 원래는 9월 9일에 평양 가서 남북 정상회담 해가지고 우리끼리라도 종전선언을 좀 하자 이런 거 같아요. 이런 거 같은데 자기들끼리 하는 게 종전선언입니까?
종전선언은요 원래 미국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이 전쟁 참가국들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미국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에요 도대체가. 예? 미국에서 못하게 하니까 지금 온갖 꼼수를 다 쓰면서 경축산지 뭔지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 미국을 끌어들여서 철도공사를 한다는데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이 아니 뭐가 아쉬워서 철도공사에 참가합니까? 이런 돌대가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석탄 꼼수로 많이 들여왔죠? 대통령이 밀수하면 됩니까? 예? 대통령이 범법자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슬픈 것은 대통령이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역적 같은 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희가요 이 대통령에게 따져야 됩니다. 어떻게 이 대한문 광장으로 나오라고 하든지 광화문 광장으로 나오라고 하든지 문재인 나와서 우리 국민들에게 해명해야 됩니다. 왜 이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많은 역적 같은 짓을 하는지 이거 말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풍지 박산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풍지 박산나고 있어요. 이 국가의 재벌을 이렇게 막 탕진하고 국가의 국력을 이렇게 약화시키는 자가 역적이지 다른 게 역적입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김정은이가 아무리 바라고 하고 별의별 꼼수를 다 써도 김정은은 죽을 수밖에 없고 김정은 공산당조 정권은 말 수밖에 없는 정권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들러붙어가지고 꼼수를 쓰려고 하는 이 청와대의 저 주사파들, 이 문재인은 김정은과 함께 역사의 지옥으로, 역사가 지명하는 그 지옥으로 꼭 빨려 들어갈 거라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하늘이 무섭지 않습니까? 예, 하늘이 무섭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물은 골수로 간다. 죄를 지은 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갈 거예요. 예, 우리가 어느 날 약속을 해서 다 단결해가지고 이제부터 한 달 작정하고 농성을 해서 문재인을 광화문 광장에 끌어내다가 국민의 이름으로 물어야 됩니다. 폭탄 밀수를 왜 했는지, 우리나라에 그 차고 넘치던 쌀은 왜 창고가 비어있는지, 우리나라의 쌀값은 왜 오르고 있는지, 종전선언은 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지, 김정은이를 왜 그렇게 자주 만나고 싶어 하는지. 아니 올해 2번이나 만났는데 왜 자꾸 만나요? 예? 김정은이 자꾸 만나서 뭐 하려고 그래요? 예, 김정은을 자꾸 만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아무 책임도 없이 최저임금을 맞짱 올려가지고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가게 하는 거 왜 그러는지, 우리나라의 실업률을 왜 이렇게 최하로 떨어뜨리는지, 물가를 왜 이렇게 상승시켰는지, 이 나라를 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물으려고 해도 너무 많아서 질문이 막 너무 많아서 다 외우기가 어려워요. 이거 우리 문재인한테 따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한, 우리 애국자들의 심장에서 피가 뛰는 한 문재인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예, 대한민국은 영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권과 사적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나라로서 영원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북한 땅에, 북한 주민들에게 반드시 우리들이 그동안 70년 동안 누려온 이 번영과 통여의 이 체제를 꼭 선물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마지막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건강합시다. 우리 다 같이 힘을 냅시다.